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아주버니와 형님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연애를 하다 보니 임신이 덜컥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이쁘게 보진 않으셨어요. 그렇다 해도 크게 결혼을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같이 큰 아들인 아주버니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자랑이셨고 삶의 보람이셨던 아주버니는 과학고를 거쳐 카이스트 출신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남편은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 자체를 더 즐기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니 뒷바라지 아닌 것 같은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쏟으셨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 아주버니도 같은 카이스트 동료였던 형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카이스트 출신이 한 명만 있어도 자식 농사를 차렸다고 자랑하고 다닐 판인데 며느리까지 카이스트 출신의 유명 대기업 과장이었으니 시어머니의 뿌듯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4살짜린 제 아들은 잠깐 입번은 하셨어도 이제껏 한 번도 돌봐주겠다는 말씀 한 번 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껏 형님이 시집을 왔을 때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너희들 일 때문에 아이를 늦게 낳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얘들은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낳도록 해.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니와 형님께는 한없이 퍼주실 것처럼 잘하셨어요. 저 남편에게 하시는 것과는 완전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 저 남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희가 봐도 잘난 아주버니와 형님이었으니까요. 지방대 졸이고 조그만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그것도 말단 때린 저와 비교가 되겠어요. 형님이 아들을 낳은 후 그 다음 달이 형님의 생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처럼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니 형님이 아들을 낳자 세상 천지를 얻으신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고생했다. 너는 몸조리만 잘해라. 내가 다 해주마. 살림도 할 필요 없다.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겠니?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축하금으로 꽤 큰 돈도 주신 것 같았어요. 저에겐 그런 거 없었는데 말입니다.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뭐 티를 낼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제가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생일에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희들 별로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외제차로 선물하셨습니다. BMW였는데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는 신경도 안 쓰이는 듯이 형님에게 그러셨어요. 대기업의 과장이나 되면서 그렇게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면 되겠냐? 내 손자도 낳아주었는데 더한 것도 해주고 싶다만 네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형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회사에 가서 자랑해야겠어요. 허허. 둘째 며느리도 아들을 낳았는데 신경도 안 쓰시던 시부모님 아니었던가요? 같은 며느리인 저를 앞에 두고 두 분이 장단이 잘 맞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을 낳았는데 왜 형님만 외제차를 사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따질 주제도 못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줬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왜 형수만 차를 사주세요? 저희도 아들을 낳았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안 사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네 형과 형수랑 같다고 생각하냐? 너도 네 형처럼 형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지 그랬냐? 며느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며느리냐? 내가 해주고 싶은 자식한테 해주는 것이지 별것을 다 따진다. 남편이 안 묻는 이만 못한 답변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무안하고 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시어머니께 잘못한 일이 있다고 저러시지? 마치 저는 며느리도 아닌 것처럼 형님만 싸고 도시는 시어머니가 몹시도 미웠어요. 남편이 그러는 시어머니께 또 따졌습니다. 엄마, 그러는 게 아니죠. 엄마가 형수님을 이뻐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면 저희가 섭섭해요. 우리 대은이 엄마한테도 차 한 대 사주셔야죠. 그 말에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며 닥달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네 형이나 형수가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 속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그랬어요. 2달 후에 대은이 엄마 생일인 거 아시죠?
대은이 엄마가 차도 없는데 이번에 사주세요. 아셨죠? 그때도 남편은 제게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수는 차도 있으면서 사주셨는데 너는 차도 없이 사는데 사주시지 않겠어? 라며 기대를 하는 눈치였어요. 정말 그럴까? 며느리가 타 같은 며느리냐고 하셨잖아. 나는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린다. 정말 제 이상이 맞았어요. 제 생일에 봉투 하나를 건네길래 봤더니 차 키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 숙박권 티켓이었어요. 저는 바로 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감사하게 받은 걸로 할게요. 이거 두 분이 저희 대신에 다녀오세요. 저희는 이미 스위스 여행을 예약을 해둔 상태라서요. 이 기간에는 못 가네요. 그러자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뭐? 스위스 여행이라고 했냐? 네.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돈도 너희들보다 잘 버는 네 형님도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니들이 무슨 돈 있어서 해외여행 간다는 거냐? 어머니 누가 그래요? 저희가 아주버니나 형님보다 돈을 더 못 번다고요. 누구긴 누구야. 딱 보면 모르냐.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듣는 내가 섭섭하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돈 버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내가 형처럼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형보다 돈을 더 못 벌 거란 것은 엄마 혼자서만 하는 착각 중의 착각이고 잘못된 선입견이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저와 남편에게 한숨을 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아이고,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어서 형보다 못하다는 아우라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이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쓸데없이 작작하고 너희들 패대기가 터졌나 보다. 해외여행, 무슨 놈 해외여행? 엄마는 아들 걱정은 하지를 마세요. 설마 언니 빚을 내서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속도 없다며 계속해서 한 푼이라도 돈 모을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남편이 또 그랬습니다. 돈 안 모아도 넘쳐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오늘 시승식을 하려는데요. 밖으로 나와보세요. 뭐? 너 차 바꿨냐? 아니요. 제가 대은이 엄마 생일 선물로 멋진 차 한 대 사줬어요. 뭐? 네가 샀다고 했냐? 그래요. 뻔히 엄마가 우리 대은이 엄마한테 선물해줄 리가 없어서 제가 대신에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뭐? 다들 밖으로 나갔는데 시댁 문 앞을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벤츠차를 보고서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건 뭐야? 누가 남의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난리야. 벤츠 타면 다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앉으며 타세요 라고 하자 놀라 자빠졌습니다. 아주버니와 형님도 아버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사준다는 말이냐? 엄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깟 차가 얼마 난다고 그러세요? 뭐야? 그럴 돈 있으면 내 차는 한 대 뽑아주지 그러냐? 엄마는 아빠한테 선물 받으세요. 형수한테는 외제차도 사주셨는데 엄마한테 벤츠차도 못 사주시겠어요? 내 마누라는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대 식구들이 저와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벌게 됐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관두고 코인과 주식 투자로 전업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되어가던 남편의 사업이 나날이 수익이 불어나기만 했어요. 그것을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 알겠습니까? 남편은 회사에 투자한 돈 때문에 저도 이사 직함을 달고 있는 것도 아시게 되었어요. 비록 형님처럼 화려한 스펙의 대기업 과장은 아니었지만 형님이 받는 월급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벌고 있었으니 특별히 저를 시어머니가 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직함이 찍힌 명함을 드리고 시어머니께 단둘이 있을 때 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타 같은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시어머니도 타 같은 시어머니가 아니죠. 저에게 타 같은 시어머니처럼 대접받을 생각은 마세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행여나 큰아들만 아들인 것처럼 형님만 며느리인 것처럼 하셨는데 이제 와서 돈 잘 버는 아들이나 며느리 덕은 볼 생각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남편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인 회계 관리는 제가 다 쥐고 하고 있어서 남편은 바지 사장일 뿐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은 그저 일만 잘하는 제 일꾼일 뿐이라는 말이었죠.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해도 한참이나 걸렸지만 결국에는 실세가 며느리란 사실에 시어머니도 저에게 더 이상 형님 앞에서 저를 함부로 어쩌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괜한 며느리 차별에 시어머니도 평생 작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대접도 못 받게 되었는데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